맥키니리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피터 차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부모님들 따라서 이민 왔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 한인교회에서도 영어 목회만 하고, 또 지금은 그 미국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이 참 서툴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또 영어만 하시는 또 2세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은 또 저 영어로 그 요점들은 제가 그 영어로 설명하는 또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오늘 초청해 주신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베들레헴 교회가 이제 한인 이민교회로서 어떻게 KM과 EM이 같이 복음 안에서 동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저보고 프레젠테이션을 해달라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0-50분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Q&A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질문들을 제가 받는 그러한 또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Well, I don't know actually how many of you here do not understand Korean well, but my name is Peter Cha and I'm a faculty member at Trinity. And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how KM and EM ministry will accompany together in the same local church. And what I'll do is I'll present most of my talks in Korean, but time to time I will summarize main points in English, and then we'll have a Q&A time at the end. 먼저 저희들이 이 KM과 EM 미니스트리 그 파트너십의 그 장래에 대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특별히 그 한인 이민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1세와 2세의 그 미니스트리, KM과 EM의 그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잠깐 좀 뭐라 그럴까, 역사적인 일들을 저희들이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1965년도에 미국의 그 이민법이 바뀌었죠. 이제 그래서 1965년 후부터는 우리 한국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 이민들을 참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한국 이민 사회는 처음부터 참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교회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 이민교회, 이민 사회가 자라면서 한인 이민교회들도 계속 커갔죠. 그래서 지금은 약 4,500여 한인 이민교회가 미국에 있다고들 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1972년도에 LA로 이민 와서 저희 아버님께서는 LA에서 목회하시고, 그 다음에 후에 이제 필라델피아, 이제 마지막으로는 워싱턴 DC에 가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에서 자랐죠. 이제 신학교 나온 후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또 이민교회에서 2세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982년부터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또 이제 EM 미니스트리까지 제가 맡아서 하게 됐는데요. 우리 한인 이민교회는 1980년대부터 그 2세들을 위해서 영어 프로그램을 많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중고등부까지는 이 2세 그 영어 목회가 잘 됐는데, 이제 대학교 떠나는 이제 2세들부터 많은 이민교회들이 이제 2세들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1990년대부터 그 현상이 벌써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그 당시 그 컬럼비아 대학교라고 그 뉴욕에 있죠. 거기에서 사회학을 가르치시는 그 미국 사회학자 중에 스티브 린튼이라고 하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한국 그 선교사 가정에서 자라시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1991년에 그분이 사회학자로서 그 1.5세, 2세 대학생들, 한국 대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하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대학교로 오면서 이제 그 자라난 이민교회를 떠나서 뉴욕에 왔는데, 대학교 끝난 후에 이민교회로 돌아갈 의향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90% 이상의 학생들이 내가 이민교회에서 자랐지만은 이제 대학교 후에 이민교회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90% 이상의 학생들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3년도에 또 같은 그 조사를 이번엔 로스앤젤레스에서 했어요. 그 UCLA 대학교에서. 근데 그 조사에 의하면 또 한 80%의 한인 2세 대학생들이 나는 이민교회에서 자랐지만은 대학교 졸업 후 이민교회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 그렇죠? 또 제가 90년대에 이제 노스웨스턴에서 저도 이제 사회학 전공을 했는데요. 그 노스웨스턴에 그때 다녔던 한인 2세 대학생들, 또 시카고 대학교에 다니는 2세 대학생들에 대해서 그 한인 교회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저의 그 조사에 그 답한 2세 학생들도 한 80% 이상이 이민교회에서 자랐지만은 나는 대학교 끝나고 이민교회로 돌아갈 의향이 없다. 그러면 왜 부모님들이 지금 다니시는 이민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한 두세 가지 이유들을 댔습니다. 첫째로는 이민교회에서 자라면서 많은 혜택을 입었지만은 많은 교회에서 자라날 때 어려운 중에 하나가 그 이민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그 아픔, 그것이 너무 많은 자기들에게 상처를 줬다. 그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면 그냥 마음 편하게 나는 그럼 다른 교회로 간다 하고 떠나셨지만은 그 2세들,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거기에서는 마음의 상처들이 참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까지 말씀을 했냐면은 너는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는 전화를 하면은 절대 안 된다. 그렇죠? 내 베스트 프렌드가 저쪽에 다른 교회 가는데 이제는 전화 연락도 못하게 됐다.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인가? 거기서 오는 참 마음에 아픈 것들이 많았다고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영어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1세 중심인 교회이니까 영어 프로그램이 그냥 교육부에서 끝나는 것이고, 내가 이제 대학교 끝나서 성인으로 우리 교회 돌아간다 그러면은 나 같은 성인에게는 그 필요한 그런 미니스트리를 만들어줄 그러한 비전이 없는 교회다. 그러니 우리 한인 이민교회는 그 교육부 안에서는 영어를 하되 이제 앞으로의 장래, 미래를 볼 때는 영어권에는 비전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서 나에게는 합당하지 못하다. 자, 그런 이유들을 또 냈습니다. One of the reasons that we're talking about the second generation ministry today is because in the past, the second generation ministry, even though there were English ministry in the Korean church, never felt that there was a future for them in the Korean church. So, starting 1990s, when many of our second generation young people went to college, they began to simply disappear from Korean churches. So there were some sociological studies done in New York City, Chicago, and Los Angeles, and asked them why you have no desire to return to Korean immigrant church, and they cited few things. One was that they grew up often in a church that went through some terrible church fights and splits. And for many of these young people, those church splits left a deep scar in their heart, and they had no desire to return to those churches. But the second reason they said is because Korean immigrant churches, when they had English ministry, it was more for educational purpose, for children's ministry, for youth ministry, but they didn't feel this English ministry had a vision for the young adults and adults who are second generation. And so they said, the Korean immigrant church does not have a future for me. 자, 그러면 2세들이 그러면 완전히 이제 한인 이민교회를 떠났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2세들이 완전히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민교회를
90% 이상이 떠났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옛날에 그 미국의 이민자들처럼 2세, 3세들은 이제 미국 교회를 완전히 이제 흡수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막내 남동생이 존인데 지금은 목사님이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심우하셨던 그 열린문 장로교회라고 그 워싱턴 근처에 버지니아 쪽에 1984년도에 창립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막내 동생이 그 교회에서 지금 영어권 목회 EM에서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저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하면 제 남동생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가 EM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뭐 하여간 한 10여 년 동안 그 EM 미니스트리에 나오는 그 영어권 그 청년들 숫자가 한 100여 명쯤 됐는데 갑자기 그 숫자가 한 100여 명에서 400~500명으로 늘어났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영어권 미니스트리가 그냥 400~500명으로 늘어났느냐 물어봤더니 제 남동생이 하는 말이 그 버지니아 그 쪽에 미국 대형 교회 중에 맥클린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시카고로 말하면 이제 뭐 윌로우 크릭 그런 교회죠. 근데 이제 그 맥클린 교회에 그 한인 2세들이 특별히 대학생들, 청년들, 일하는 그 프로페셔널들이 그 교회를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민교회를 돌아가긴 싫고 신앙생활은 계속 하는데 이제 미국 대형 교회를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청년 때나 아니면 이제 결혼 후에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 미국 교회 참 월십도 좋고 또 목사님 설교도 말씀도 좋고 또 아이들 그 children ministry도 미국 교회 대형 교회들 children ministry 참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이 2세들이 이제 40대가 넘어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3세인데 3세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 사춘기에 들었으면서 이 3세들이 그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Korean American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Korean American으로 만드셨느냐? 어떤 때는 좀 불만처럼 얘기하고 말이죠. 왜 나는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르냐? 근데 미국 대형 교회에서는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니스트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 거기에서 부딪히는 애로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2세 부모님들이 내가 자라날 때는 내가 그 이민교회에서 자라날 때는 그 중고등부 때 나와 비슷한 2세들이 같이 모여서 뭐 여름, 겨울에 수련회도 가서 그냥 같이 소그룹에서 활동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난 후 우리 2세들이 같이 펠로십을 하면서 친교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정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또 그 컨텍스트 안에서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프라이드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나에겐 도움이 됐는데 지금 내 자녀들을 보니까 그 미국 그 큰 교회 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소외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영어권이 있는 한인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또 하나 이슈가 된 것은 이제 이 2세 자녀들이 이제 40대쯤 되면은 이제 그 부모님들께서 좀 그 뭐랄까 지금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또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분들을 이제 뭐 한인교회에 모셔다 드리고 미국 교회 왔다 갔다 하기는 좀 복잡해지고 주일날 아침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세대가 어떻게 하면 한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
그렇게 찾다 보니까 그 열린문 장로교회는 영어권 미니스트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발달된 교회니까 그럼 그 교회를 찾아오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그 맥클린 교회에 다녔던 많은 2세 가정들이 이제 열린문 교회로 오면서 그 열린문 교회 영어권이 100여 명 모이다가 지금은 한 5, 600명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교회만 그것이 겪는 경험인가 했더니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저 캐나다의 토론토나 뉴욕이나 큰 도시들, 시카고도 그렇고 또 LA 해봤더니 많은 2세 가정들이 정말 그 자녀들이 그 사춘기가 될 때 한인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는 가정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가정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미국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면 제가 그 안수받은 교단에 이제 저희 교회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아들, 딸들이 유년주일 학교에 있을 때는 미국 교회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중고등부 딱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 미국 그 유스 그룹에 좀 뭐랄까 그 뭐 언어나 문화 소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백인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자기들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와이프는 이제 2세거든요. 미국에서 날아서 자라난 그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저는 1.5세니까 저희 자녀들은 자기들이 2.75세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집에서 계속 영어를 쓰고 그랬는데도 미국 교회에 가는 것이 조금 부딪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때. 그리고 또 학교를 가면은 학교에 나오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이 전부 다 이민교회 유스그룹을 다니다 보니까 자꾸 그 친구들이 우리 따라서 우리 수련회도 가고 우리 따라서 우리 학생회에 와라. 그래서 저희 아들, 딸들이 하도 저희들에게 그 부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온 가족이 그 갈보리 교회, 이민교회에 4년 다녔습니다. 그 갈보리 교회 그 학생회에 다니면서 저희 아들과 딸들이 그 다른 이제 2세들과 3세들과 가지는 그 교제 시간들이 굉장히 그 저희 아들과 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우리를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으로 만드셨다. 그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그러한 컨텍스트도 가지고. 그래서 제 아들이 지금은 27살로서 저기 시카고에서 중학교 교사로 있고, 제 딸은 지금 25살인데 지금 의과대학 3학년 학생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문화교회 시카고에서 다니지만은 언제나 저한테 그래요. 그 갈보리교회 학생회에서 그 얻었던 이것이 코리안 아메리칸의 그 신앙의 헤리티지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얻은 것이 굉장히 감사하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카고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카고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는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면 윌로우 크릭 교회 가보면은 특별히 저 글렌뷰 캠퍼스에 가보면은 반 이상이 그 아세아계의 2세들이래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한인 2세들이고. 그분들이 이제 20대, 30대는 모르지만은 40대, 50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녀들이 커가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부딪히고 또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둘 때 뭐 다 돌아오는 것은 하지만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한인교회로 한번 돌아가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시카고의 한인교회들 중에서 그분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영어권이 있는 교회가 몇몇이 되는가.
제가 시카고에 온 지가 40여 년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문에 시카고에 왔다가 계속 여기 남아 있게 됐는데요. 1990년대 또 2000년대에 시카고의 여러 교회 중에서 영어권이 좀 굉장히 성숙한 영어권들 있는 교회들이 꽤 그때는 됐는데요. 지금은 영어권들이 너무 쇠약해져 있습니다. 큰 교회들도. 왜냐하면 서로 1세와 2세가 마음이 안 맞는 것 때문에 2세들이 나가서 독립적으로 교회를 차리거나 아니면은 그 1세 교우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이제 커가면은 이제 새 살림 차려서 내보내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 2세들을 그냥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교회를 다시 시작해라. 지금 그런 생각으로 이제 2세들을 많이 내보냈어요. 이민교회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첫째는 2세들이 다 떠나가니까 그 교회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중고등부나 유년주일학교 교사님들이 이제 대개 2세 청년들이 많이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 나가다 보니까 그 교회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거기서 오는 타격이 많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독립을 해서 나간 2세 교회 중에서 몇몇 교회는 아직까지 있지만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또 많았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그렇게 된 케이스들도 있고 또 독립적으로 나가서 서로도 마음들이 안 맞아가지고 또 목사님과 또 교우님들 중에서 또 사이가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쇠약해지면서 문을 닫은 교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세와 KM과 EM이 꼭 같이 언제나 동행하여 목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이민교회들 중에서 특히 건강한 이민교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콜링이다, 부르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은 우리 KM과 EM이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동행할 때에 지금 나가 있는 2세들 가정들 중에서 그 3세들 때문에 돌아오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정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들이 여럿은 고장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So let me give a short English version now. So when a lot of the second generations left during their college years, many of us thought they are gone for good. But then there's a recent development that's happening that has been very unexpected, and that is many of the second generation who are now in their 40s are seeing that their children who are now in third generation, who are now in junior high school and high school, they're asking questions about their Korean American identity. And many of these families are currently attending American mega churches like Willow Creek, which is a great ministry, but Willow Creek ministry does not know how to answer the question, why God created us to be Korean American. So now many of these families are thinking about returning to Korean American churches, but they're looking for healthy Korean American churches. And I want to make a case that every city, every major city needs to have a few Korean American healthy churches that have thriving second generation ministry so that they might be able to receive some of these second generation families that are returning from American churches. 자, 몇 달 전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또 여러 집사님들께서 저에게 전화 통화를 주셔서 저희들이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 그때가 언제였죠? 한 작년 11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초면이었는데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자, 차 교수님, 저희 교회에서 아마 지금 EM을 시작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 EM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그냥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EM 미니스트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카고 케이스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목사님, 우리 KM과 EM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같이 복음을 중심으로 한 미래를 보는 그러한 미니스트리를 만드신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은 꼭 시카고에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워싱턴이나 뉴욕, 토론토, LA에는 지금 KM과 EM이 같이 동행하는 미니스트리를 하는 이민교회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지금 한 20년 이상 이렇게 동행을 해왔는데요. 제가 저희 지금 동생이 목회하고 있는 그 열린문 장로교회, 또 그 교회는 제가 그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교회 상황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워싱턴에 있는 그 열린문 교회의 그 케이스 스터디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KM과 EM이 미래를 같이 보면서 동행하는 미니스트리를 한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무엇이 그 교회의 그 콜링인가?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열린문 장로교회는 EM과 지금 KM이 한 20여 년 동안 같이 파트너십을 해왔습니다. KM 쪽은 그 교회가 1984년도에 창립이 된 교회인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숫자도 적고 그랬는데 KM과 EM이 시작할 때는 그 KM 쪽에 그 교우님 숫자가 한 180, 200여 명 됐고요. EM 쪽으로 한 중고등부까지 합쳐서 한 100명, 120명 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 KM 쪽에는 한 1,500여 명의 그 장년들이 모이시고요. EM 쪽에는 그 어른들이 한 5, 600명 모이고 중고등부가 한 350명, 그 다음에 유년주일학교가 5, 6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유년주일학교까지 합치면은 영어권, 한어권 숫자가 비슷합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영어권도 꽤 크기 때문에 독립해서 나갈 수 있죠. 재정적으로나 무슨 면으로도 뭐 독립해서 나가도 그 영어권 미니스트리는 계속 자랄 교회입니다. 하지만은 그 영어권, 한어권 그 교회가 KM과 EM이 같이 서로 동행하는 그 미니스트리를 하는 이유 중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3세, 4세를 보면서 그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그 신앙교육을 위해서 같이 우리는 목회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고등부만 해도 350여 명이 모이고 유년주일학교가 5, 600명 모이니까 교수들 숫자가 200여 명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2세, 3세니까 영어로 교육을 시켜야죠. 그렇다 보니까 1세만 모이면은 뭐 교육 그 시스템에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손을 대기가 힘들죠. 200여 명의 그 교사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또 그 영어권 미니스트리도 자기들이 독립을 한다 그러면은 그 3세, 4세에 대한 그 미니스트리를 하기가 힘든 것이 그 재정적으로나 또 여러 면으로 그 1세의 그 서포트를 받지 않고는 이제 앞으로 3세, 4세에 대한 그 교육 시스템을 짤 수 없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지금 1세들이 모이는 교회당이 따로 있고 2세 장년들이 모이는 교회당을 한 10여 년 전에 졌어요. 같은 캠퍼스 안에서. 그 다음에 2년 전에 3세를 위한 교육관을 또 1세와 2세들이 헌금을 같이
합해서 3세들과 4세들을 위한 교육관을 크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독립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3세들과 4세들까지 보면서 장래를 보면서 그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친다. 그렇죠? 그것은 벌써 그 long-term commitment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는 이제 여러 새 신자들이 오시면은 그 새 신자 new membership class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new membership class 가면은 그 우리 교회는 그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KM, EM이 나눠진 교회가 아니라 같이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이러한 교회이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데 불만이 있거나 하시면은 이 교회의 멤버십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교회는 이제 그 영어권 교회도 이제 그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어권 교회는 숫자가 더 많다 보니까 당회원들이 15명이고 영어권에는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4분이세요. 그러면 그 당회가 이제 둘인데 그 당회 위에 또 슈퍼 당회라고 만들었습니다. 그 슈퍼 당회는 이제 그 양쪽에서 2명이 이제 또 투임을 받아서 그 4분이서 이 양쪽 교회가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인 교육과 선교를 할 수 있는가. 그렇죠? 또 그 교회는 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제 KM이나 EM이나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제 가시면은 새로 담임 목사님을 부를 때에 이제 만일 한옥권 KM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부르신다 하면은 그 목사님께서는 그 KM 성도님들 그 투표에서만 그 표를 얻어야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영어권 교우님들에서도 똑같이 이제 투표권을 얻어야 돼요. 또 영어권 담임 목사님이 온다 그러면 또 한어권에 가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KM과 EM이 정말 우리가 그 파트너십으로 한다 그러면은 서로의 신뢰, trust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long-term commitment를 두고 목회를 같이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좀 창조적으로 이렇게 교회 법도 어떤 면으로는 바꾸면서 이렇게 1세와 2세, 이제 3세를 보면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열린문 장로회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이렇게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KM 담임 목사님께서 1991년도에 그 교회에 가셨는데 지금 계속 목회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제 남동생이 남동생은 아주 그 교회에서 자랐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갔다 와서 지금 계속 목회를 하니까 그 두 분이 20여 년 동안 계속 같이 목회를 하면서 그 두 분들 간의 그 trust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또 교회의 법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그 김용훈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데 KM 그분은 지금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6년 후에 이제 65세가 되시니까 은퇴를 하시겠다. 교회에 벌써 이렇게 발표하시고 지금부터 후계자를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KM, EM long-term commitment라고 하는 것이 좀 결혼 비슷한, 그렇죠? 같이 같은 방향으로 장래를 보면서 같이 간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 베들레헴 교회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계신지요? 아니면 뭐 EM 다시 시작하는 것은 그냥 전도사님 한 분만 부르면 돼요. 근데 그런 EM들은 시카고에 너무 많았습니다. 또 그런 EM들이 지금 시카고에 빨리 떴다가 또 가라앉는 케이스들이 많았고. 근데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시카고에서도 그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LA처럼
이 KM과 EM이 서로 존중하면서 롱텀 커미트먼트를 갖고 성장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럴 때 지금 윌로우 크릭이나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한인교회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2세들 와서 그 받았던 상처의 힐링도 받고 또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그 특별한 그 신앙의 레거시, 그렇죠? 그런 것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필요하지 않나. So to give you a quick English the summary, one of the reasons why there should be a long-term commitment between KM and EM ministry in some Korean American churches is because when they come together, they can more effectively reach out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Bringing resources together, efforts together between first and second generation so that we can raise the next generation as a Korean American Christians. I feel every city needs to have few churches like that. And I'm wondering if this church, Bethlehem Church, might have that kind of vision and calling from the Lord. 그러면 두 번째 이유, 열린문교회 같은 교회가 왜 1세와 2세가 같이 동행 목회를 하는지,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의 선교입니다. 복음의 선교. 그 열린문 장로교회 같은 교회는 1세나 2세 그 교회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성도인들께 그러면 왜 어떤 때는 언어나 문화 때문에 골치도 아프고 정말 좀 마찰도 있는데 왜 꼭 같이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첫째는 다음 세대의 교육, 두 번째는 복음의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해외 선교. 그 교회는 매해마다 그 단기 선교 나갈 때 1세와 2세 성도님들이 같이 나가십니다. KM과 EM. 물론 그 나가는 준비 과정이 좀 길어져요. 뭐 언어 때문에도 그렇고 그 문화의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단기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같이 겪었던 경험들 또 단기 선교 나가서 맺어진 그 관계가 너무 블레싱이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 나이 많으신 뭐 권사님이나 그 1세 교우님들은 나갈 때 영어 이름들을 하나씩 지어줍니다. 그래야지 이제 2세들하고 소통할 때 영어 이름을 쓰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건 단기 선교 때만 그렇게 하고 이제 갔다 와서는 이제 다시 권사님, 뭐 장로님 그렇게 되시겠죠. 근데 갔다 와서들 하는 그 테스티모니를 들어보면은 1세와 2세가 같이 나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서로 배우는 것이 너무 많다고. 또 그 교회에서는 선교사 그 가정들을 보낼 때 양쪽에서 같이 서포트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케이스에는 그 2세 교회 EM에서 선교사들이 더 많이 나가요. 근데 2세 교회에서는 그 나가는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지원해 줄 수는 재정적으로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1세 그 KM에서 그 2세에서 내보내는 그 선교사 가정들을 재정적으로 많이 서포트해 주고 또 기도로 많이 서포트를 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 2세 그 선교사 가정들은 언제나 그럽니다. 우리 1세 교회가 없었으면 자기는 나가지도 못했다. 그렇죠? 근데 2세 선교사들은 이제 영어를 다 하니까 나가서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또 2세들은 기도와 재정으로 많이 이 다음 세대들의 그 선교사 가정들을 서포트해 주고. 또 그 열린문 장로교회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그 local ministry, 지역 선교도 1세와 2세가 같이 합니다. 그 열린문 교회가 그 있는 그 지역이 이름이 헌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워싱턴 덜러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가까운 데인데 근래에 와서 그 히스패닉 계통 중에 그 특별히 가난한 가정들이 그 교회 근처에 많이 세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매달 한 세러데이에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프로그램을 그분들을 위해서 갔는데요. 아침 식사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1세 쪽에서, KM 쪽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아침 식사를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세 가정들 중에서 아이들이 이제 안 입는 옷들 다 빨아가지고 이제 와서 그 토요일 날 아침에 가보면 옷들을 다 진열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패닉 가족들이 와가지고 아침 식사도 하고 또 옷들도 그때 챙겨가고 이제 그것은 1세들이 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2세들은 거기가 워싱턴 DC다 보니까 2세에 변호사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그 히스패닉 계통 그 이민자들 중에 그 요새 그 특별히 그 이민법이 그냥 복잡해지고 해서 굉장히 그 이민법 때문에 골치 않는 그 히스패닉 그 가정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그 변호사들이 이제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또 그 교회에 또 의과 계통으로 일하시는 뭐 간호사들, 의사들이 있으니까 간단한 치료들, 또 치과 의사들 좀 간단한 치료들은 또 그 세러데이 아침에 해주는데 대부분이 인슈런스가 없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또 학교 선생님들 하시는 2세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스페니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 부모님들께, 히스패닉 부모님들께 이게 미국 그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히스패닉 목사님의 한 분 이제 그 교회와 같이 파트너십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날 모인 그 가족들과 함께 같이 찬양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4, 5년 동안 그 미니스트리를 계속 달마다 한 번씩 세러데이마다 하는데 언제나 제가 듣기로는 그 1세와 2세들이 같이 모여서 그걸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 선교 사업인데 1세만으로도 할 수 없고 또 2세만으로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둘이 파트너십으로서 아주 유일하게 하는 그러한 선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그 이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1세 이민자들에게 많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이 이민이라고 하는 이 생활 때문에 나온 동기가 참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언제나 저에게 말씀해 주신 중 하나가 그 열린문 장로교회 교우님들 중에서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한국에 계셨을 때는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외롭고 참 힘든 이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되고 믿게 되고 이제는 신앙의 가정들이 됐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하실 때는 저희들이 믿고 천당 가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저희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더욱더 활발하게 하나님의 왕국이 더욱더 번창하는 그러한 구속의 사업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이 딱 1세에서 끝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민가정으로서 2세, 3세, 4세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특이한 콜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3년마다 얼바나 미션 컨퍼런스라고 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선교대회가 미국에 있거든요. 큰 선교대회인데 이름이 얼바나라고 한 것이 얼바나 샴페인 대학교에서 그게 모이기 시작했다가 지금은 너무 장소가 작아져서 저기 세인트루이스로 가게 된 그 선교 모임인데요. 제가 1988년도에 처음 갔을 때는 한인 2세들 숫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2만여 명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100여 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3년 전에 제가 갔을 때 저희 아들과 딸이 이제 저랑 같이 갔는데
7, 8천 명이 그 아세아계 2세라고 했습니다. 7, 8천여 명의 2세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한인 2세였어요.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지, 그 얼바나 이번에 2015년 얼바나에 참석했던 참석자들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그레이스 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한인 2세 학생들,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이 선교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젊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느 교회가 정말 이 젊은 일꾼들을 포옹해주고 또 서포트를 해줘서 이 젊은 선교사들, 목사님들, 또 이 미국 사회에서 정말 이 미국 사회를 인도할 수 있는 2세들이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지도자들을 키워줄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해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지금 미국 백인 기독교인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아주 그 자유주의적인 그 메인라인 그 교단의 숫자만 주는 걸로 알았는데, 근래의 통계에 의하면은 보수적인 복음적인 미국 백인 교단들도 지금 숫자들을, 그 교인 숫자들을 계속 잃고 있다고 그래요. 남침내 교회에서도 백인들의 그 교인들 숫자는 줄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소수민족, 특별히 이민 교회의 교우님들의 숫자는 아직도 계속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민 교회들 때문에 그래도 미국의 그 기독교가 지탱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봐요. 100여 년 전에 미국의 백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지 않으셨습니까? 100년 후에 이제 세계 여러 곳에서 또 한국에서 이민자들이 와서 여기 이민교회들을 설립했는데, 이 이민교회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이 이민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2세, 3세, 4세들까지 앞으로의 그 하나님의 왕국을, 왕국을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인물들이 저희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So the second reason why we think about second generation and first generation partnership is the mission of God's work. The overseas missions and the local missions, when a first and second generation partner together, how much more effective that might be for the sake of the gospel. The American Christianity in many ways is facing decline, especially the predominantly white church. And we have to wonder if it is time for such as this, that our God has brought our families so that for generations we might raise God's kingdom workers for His gospel through these ministries.